지금 시각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검찰개혁, 이제는 시대적 요구가 된 듯합니다. 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 촛불 집회에 모인 국민들 하나같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모두 검찰 개혁을 요구할 정도로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번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에서 보여주듯이 네. 과잉 수사라고 할 수 과잉 수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2개월 동안 끊임없이 진행되었던 피의 사실 유출에 의한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수사. 네. 요거. 그다음에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전달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 상황이 야당과 공유되는 이런 정치 검찰의 모습. 네. 그리고 70여 곳이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먼지털이 수사하는 거. 이런 모습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수사 방식이죠. 네. 그리고 그 잘못된 수사 방식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받는 도중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누적된 것들이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2달에 걸친 네. 과잉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못 참겠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사태가 처음에는 이 진보의 어떤 부조리, 문제점 이런 이야기로 되다가 이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가 과연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변화된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조국 장관의 어떤 도덕성 문제 이게 주된 어떤 논점이 됐다고 하면은 청문회 당일날 무리하게 사문서 위조로 기소함으로써 네. 그 뒤부터는 이제 검찰의 이 무리한 수사 이 방식에 대한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개선을 요구하는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져 오다가 이번에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잉 수사와 그다음에 정치권과의 연계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게 막강하고 크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의 산하에 있는 행정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부터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키워왔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소위 이제 사법고시를 같이 합격했다라는 어떤 자부심과 연결되면서 판사와 거의 동일한 위치로 네. 그렇게 격상되어 왔고요. 여러 가지 예산 조직 면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고 가장 이제 강력한 권한이 바로 있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해서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네. 기소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의리되는 거고, 또 그것을 언론에서는 또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보도를 해버리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유죄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 네. 국민들 머릿속에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바로 검찰 개혁, 검찰의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들은 계속 있어왔고 네. 주장들은 있어왔는데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제대로 네. 개혁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권한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려는 주체들이 검찰의 힘에 눌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검찰이 네네. 무리한 수사를 하느냐. 바로 조국 장관이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 유출 전면 금지 조치,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하는 것에 보듯이 조국 장관은 이미 장관이 될 때부터 근본적인 네. 강력한 검찰 개혁을 하려고 마음 먹고 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검찰 내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국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청와대 때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까지 해달라고 하면서까지 그리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검찰이 거의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의 이렇게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 또 오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네. 겁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사 대상을 그리고 기소 여부까지 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경우도 조국 장관의 딸, 그다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쪽만 집중적으로 파는 이런 모습에 또 국민들이 당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모펀드를 제외하고는, 사모펀드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당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거는 좀 나름 네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력형 부정비리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데 그 이전에 입시비리 같은 것들은 2012년 한참 전에 조국 장관이 자연인일 때의 일입니다. 네. 박근혜 정권 시절,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질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마치 특수부 수사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해서 굉장히 사회 거대 악처럼 네. 이렇게 수사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국민들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민심을 이제 반영해서 검찰총장 검찰 스스로가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당연히 하겠지만 검찰도 지금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네.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안들을 내놔라 이런 취지였는데 좀 약간 어이없는 부분은 뭐냐면 네. 처음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때 찬찬히 검토해보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가 네. 여론이 되게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또 졸속적으로 특수부 축소라든가 네. 몇 가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근데 내놨거든요. 특수부 축소, 그다음에 파견 검사 복귀, 그다음에 검사장의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하겠다. 세 가지를 내놨는데 이 방안이 좀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시하고 200만 촛불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본질적인 거는 시급한 거는 바로 잘못된 수사 방식부터 개선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압력을 넣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뿐이죠. 네. 하지만은 조국 장관 수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과잉 수사, 먼지털이 수사, 피의 사실 전면 유출로 인한 망신주기 수사, 이런 것들부터 고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수부 수사 축소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수사 방식의 문제점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에서의 특수부 수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방에 있는 특수부를 없애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특수부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없었어요. 네. 그동안. 항상 문제였던 거는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이게 과거에 중수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중수부가 폐지되었을 뿐 실제로 과거 중수부 했던 방식,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만들었던 그 중수부의 특수부 수사 방식이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부, 2부, 3부, 4부에서 이게 검찰총장의 지시하에 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데를 특수부 폐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특수부를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방의 특수부를 없애겠다는 이 검찰의 지금 개혁 방안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나 또 국민들이 의도하는 이 과잉 수사를 축소해라는 과잉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특수부라는 것은 이제 폐지했다가도 다시 얼마든지 파견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형사부에
특수부 네. 수사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서 얼마든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은 약간 소나기 피해가자 네.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회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말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의 개혁 방향은 어떤가라고 보세요? 검찰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사권은 이제 경찰로 넘겨야 되는 것이고요. 네. 경찰로 넘기기까지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의 모습은 그 자기의 직접 수사권 이걸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직접 수사, 다시 말하면 힘과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는 게 검찰의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검찰이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스스로 자기 조직을 개혁하고 자기 조직의 권한을 내려놓는 그런 조치를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네. 검찰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70년 이상을 그렇게 자기 조직 권한을 키워왔고 직접 수사권을 통해서 정치권과도 딜을 협상을 하고 전국을 주도하고 대통령 인사권까지 좌지우지 시킬 정도의 그렇게 해왔던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찬가지이다 이겁니다. 네. 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분산시키는 것은 오로지 200만 촛불의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과정을 보면서도 이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이 그 행정 권력과 이 검찰의 어떤 갈등 구조를 보면서 정말 검찰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새삼스럽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안 마련하라 이런 지시 관련해서도 보면 언론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청와대 검찰 충돌 양상, 대결 국면, 이런 형태로 기사를 쓰는데 그만큼 검찰 조직이 청와대 대통령과 맞먹을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증명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검찰이 법무부의 산하 조직에 불과하긴 한데 대통령과 충돌한다, 청와대 충돌한다, 법무부가 충돌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